안녕하세요.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오신 지 몇 달 안 된 한국 환자분을 한번 만나뵀는데요. 이 미국의 프라이머리 케어, 즉 1차 진료, 그 내과 주치의를 좀 찾으시는데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저의 다른 환자분께 추천을 받아서 방문해 주셨는데 처음 방문하시면서 겪으셨던 여러 문제들과 고충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에서 주치의를 찾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먼저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진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나의 전체적인 건강 문제를 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좀 알고 있고 내 건강 문제와 나이대에 맞게 정기적인 검사랑 진료로 내 의료 케어를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진료 아니면 주치의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면 내과 아니면 가정의학과가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는 달리 내과는 18살 이후 성인 환자들을 좀 포커스하고 있어요. 가정의학과도 스포츠 메디슨 같은 그런 다른 과나 스페셜티가 있듯이 내과도 그 안에 소화기 내과, 심장내과 등등 여러 가지 스페셜티가 참 많죠. 저 같은 이 일반 내과 주치의는 환자 필요로 하는 다른 과, 다른 스페셜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타학과 의뢰서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리퍼럴을 일반 내과에서 받아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치의 일은 한마디로 환자 지킴이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가 다 나이에 맞게 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근 입원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같은 이유로 입원하지 않게 케어를 할 건지 등등 한마디로 환자의 각각 의료 문제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미국에서는 의사 그 이름 뒤에 타이틀 붙는 거 MD나 DO 말고도 의사가 슈퍼바이저를 하고 있는 NP, 널스 프라티셔너 아니면 PA, 피지션 어시스턴트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외래 내과 클리닉에서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사와 2명의 NP가 있어요. 미국에서 병원이나 의사를 어떻게 찾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의사를 찾으실 때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나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큰 대학병원 의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개인 병원 의사도 괜찮은지, 여자인지 남자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어느 환자분들은 학력, 양력의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의사 타이틀이 MD인지 DO인지 따지시고 NP나 PA를 보냐 안 보느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색을 시작하죠. 가령 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를 찾게 된다면 그 병원 웹사이트로 가면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의사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작닷컴이라는 의사 찾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소개해드리려고요. 여기 사이트에 가서 프라이머리 케어를 찾아본다면 여기에 가면 내 보험과 거리에 맞게 의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의사들이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웹사이트나 추천을 통해서 의사를 골랐다고 했을 때 그 의사를 처음 만나기 전에 체크할 몇 개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의사가 현재 지금 새로운 환자들을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왜냐면 어떤 의사분들은 퇴직, 리타이어 할 시기가 곧 오시기도 해서 새로운 환자는 더 이상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확실히 이 의사가 내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주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에 환자 한 분이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보험에서,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된다고 해서 되게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도 다른 의사분들께 검진 받으러 갈 때 제 보험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요번에 건강검진 할 건데 이거 보험 처리 확실히 되는 거 맞지? 아니면 이거 검사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보험 처리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봄쯤에 저희 병원에서 2개 정도의 보험을 더 이상 안 받는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자분들이 캔슬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또 몇 달 후에는 또 그 보험들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몇 달들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미국 의료 시스템은 이 보험 없이는 좀 많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체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 내셔서 병원 가시니까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험회사랑 또 의사 오피스에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오피스에 전화하시면 뭐 피검사가 그날 가능한지 아니면 뭐 통역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또 요즘엔 병원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도 가기 전에 다운로드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의사의 프로필이나 리뷰를 좀 읽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 구글 뭐 별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의사들의 프로필이 쫙 나와요. 어느 분야를 전문적으로 본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뇨가 좀 심한데 이 의사가 당뇨도 좀 잘 보는지 전문적으로 보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프로필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노인의학, 제리아트릭도 본다고 써 있어서 가끔 그렇게 제 환자분의 부모님도 연결이 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을 읽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 방문하실 때 그날 피검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공복에 가셔서 피검사를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방문하신다 하면 너무 배고프시지 않게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 방문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또 집에서 복용하시는 약을 꼭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드시고 계시는 약의 이름과 도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이런 걸 적어서 가셔도 좋고 뭐 사진을 찍어서 가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또 특히 노인 환자분들께는 집에서 복용하고 계시는 영양제, 약은 그냥 싹 다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막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들고 오세요.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리필이 자주 되다가 이렇게 겹친 약들도 많고 또 유효 기간이 지난 약들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또 컴퓨터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복용한 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또 가져오시면 이렇게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 집에서 드시고 계신 약과 영양제는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치의랑 상의할 몇 가지를 적어가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사람을 그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병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가끔 머리가 막 하얘지고 멘붕 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생각도 안 나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집에 가면 생각이 나죠. 아무튼 가시기 전에 평소에 좀 걱정이 되셨던 것들 한 2-3개 정도를 적어서 주치의에게 상담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치의는 내 건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하는 의사이고 뭐 1년에 한 번씩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좀 불편함 없이 얼굴 잘 마주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천천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서로 솔직하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피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실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뭐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뭐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 의사만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피검사가 나오면 병원 앱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노인 환자분들께는 전화를 드린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앱을 잘 못 쓰실 때가 많거든요. 의사와 환자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분야 의사이든 간에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주치의에게는 되게 좀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는 의사의 그 일지가 환자에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 일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의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사람이라 실수는 누구나 하겠지만 잘못된 정보가 계속 이렇게 흐르면 안 되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글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치의를 포함한 다른 의사들을 미국에서 만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봤어요. 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온다면 왜 주치의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또 앞으로 주치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주치의로서 가지면 좋을 마음을 함께 나눠볼게요. 그럼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